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까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또 다른 기록입니다. 삼국지 동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는 모두 고려시대에 편찬되었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 과거의 역사를 서술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서술할 때는 자신들 역사를 서술하는 천자들도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역사, 조상들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런데 삼국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과거, 앞선 시기 역사를 정리했다면 삼국지는 사실은 3세기 당대의 사실을 3세기 때 살던 사람이 3세기 당대의 사실을 역사 서술한 겁니다. 이게 당대의 자료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삼국지 동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중화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의 오랑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의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떤 한반도와 한국 고대의 모습,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고대사의 모습,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기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만약에 삼국지 동의전이 없이 삼국사기나 한국유사만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서술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교 검토가 가능한, 어, 비교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서로 이제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성격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언급되고 활용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삼국지 동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삼국지 편찬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김부식과 이련을 공부했듯이 삼국지 편찬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국지 편찬자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수라고 하는 사람은 233년에 태어나서 297년에 죽었는데 말 그대로 3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이 진수라는 사람은 촉한의 장수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촉한이라는 게 뭡니까? 촉한은 이제 유비가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건국하자 그에 대항해서 한나라의 정통 계승권자를 표방했던 유비가 그 당시 파촉 오늘 사천성이죠. 사천성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던 유비가 촉한이라고 하는 한나라를 계승하는 촉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로 오르게 되죠. 그때 그 촉한의 그 장수 중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진수는 그 유비의 촉한의 장수였던 진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비의 아들 유선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죠. 이제 후주 유선이라고 하는데 유선 때 사실 이제 촉한이 망합니다. 그죠? 이제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어쨌든 그 유비의 아들 후주 유선 시기에 촉한 사회에서 정계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결국 재야에 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 서진이라는 나라에서 사공장화라고 하는 인물이 천고로 관직에 올라서 저장랑 등을 역임하면서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서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물론 이 역사교육 학생들 다 알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사마씨의 나라죠. 그러니까 사마의의 후손들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조조의 이제 유명한 책사 중에 한 명이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그 사마이가 사실은 노년에는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돼서 그 당시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로 있었던 그 조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죠. 조비 다음엔 조예라고 하는 황제가 또 이제 이어서 이제 황제를 계승하는데, 하여튼간, 그러했던 그 황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의 아들들의 힘이 커지게 되고 사마씨의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마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위나라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로
처음 즉위하면서 세웠던 그 조위라고 하는 그 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위나라 황제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서진입니다. 서진의 초대 황제는 사마염이라고 해서 사마의의 손장가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나라가 서진입니다. 서진은 곧 그 조위를 계승한 나라인 거예요. 그 서진에서 사공의 직위에 있던 장화라고 하는 인물이 천거를 해서 저기 진식의 아들로서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문장도 잘 쓰고 훌륭하다. 이 사람을 그 관직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장랑이 뭡니까? 저장랑이 딱 그 이름의 그 관직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직위였던 것 같아요. 그 저장랑 등 역임하면서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수가 쓴 삼국지의 편찬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280년대 무렵에 편찬이 됩니다. 재밌는 게 촉서가 먼저, 삼국지가 위촉오의 역사서가 다 있는 거죠. 그중에 촉서가 먼저 이제 편찬되고, 그 다음에 위서가 편찬되고, 오서가 편찬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나라가 망하는 순서대로 거죠. 촉한이 먼저 망해서 촉서를 편찬하고, 근데 위나라가 망하고 이제 진나라가 섰으니까 위서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나라가 송건의 오나라, 송건의 후손들이 있었던 송건의 오나라에서 손오라고 하죠. 손씨가 세운 오나라에서 손오라고 하는데 그 오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천하를 통일하죠. 그러자 오나라가 무너지자 오서를 편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3년에 촉한이 멸망하고 그 2년 후인 265년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처음 황제로 오르면서 세웠던 조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5년 후인 280년에 손권이 처음 세워서 황제 자리에 올랐던 그 손씨의 오나라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0년대 바로 삼국지가 편찬된 거죠. 이게 바꿔 말하면 이 삼국지는 손후의 멸망 이후 곧바로 작성된 3세기 당대의 역사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기록이 하나 더 있죠. 그 당대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있죠. 사마천의 사기는 물론 그 앞선 시대의 수많은 역사를 다 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마천 사기 본인이 살았던 그 한 무제 시기 역사까지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조선전에는 한 무제 시기의 조선에 대한 침공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는 거죠. 사마천이 바로 그 한 무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 정말 다 당대 자료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한 삼국지 동의전의 서문을 보면 이 삼국지 동의전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경초는 연호예요. 이제 그, 그 시기 그 조위의 조씨가 세운 위나라의 연호인데 경초 연간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공손년은 공손씨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요동반도였죠. 요동반도의 터전을 잡고 있던 세력입니다. 요동반도와 뭐 낙랑군, 대방군, 한반도 북부까지 다 이렇게 관할했던 강력한 군벌이었는데 그 시기에. 어쨌든 그 군벌, 그 요동의 공손씨 군벌을 처음 수립한 사람은 공손도 혹은 공손탁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 인물이 세웠고 이 공손년은 아마 공손도의 아마 손자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공손년을 주설하고 또 은밀히 군대를 바다로 뛰어 낙랑군과 대방군을 거두었으니 이후 해표가 고유해지고 동의가 굴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조의 이때가 이때는 조비 시기였을 거죠. 조비 시기였겠죠.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로 있었던 경초 연간이니까 조예인가? 조비가 아니고 조예 시절인가? 좀 저도 아리까리하네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지금 졸려갖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때 결국 요동에 있는 공손씨를 이제 정벌하게 돼요. 위나라가. 그러면서 그 공손씨가 다스리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다 점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실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바로 고구려였어요. 위나라가 사실 요동의 공손씨마저 다 집어삼키고 계속 물밀듯이 막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오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압록강 유역에서 성장하면서 어, 어,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고구려가 이제 대국 저 위나라와 딱 경계를 맞닿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한평이라고 하는 땅을 선제 공격합니다. 사실은 아마도 요동의 공손씨를 위나라가 정벌하는데 사실 이때 고구려가 좀 위나라에 도움을 줘요.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심 낙랑군과 대망군은 나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가. 근데 위나라가 요동의 공손씨를 장악하고 요동관도 장악하자마자 낙랑군과 대망군도 다 집어삼키니까 고구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경계도 할 겸.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고구려가 배반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자 고구려가 배반하니 또 한쪽의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토벌하고 극히 먼 곳까지 다 추격하니 오골과 환도를 넘고 옥저를 지나 숙신의 정을 밟았고 동쪽으로는 대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오골과 환도라고 했는데 원래 기록에는 오환골도라고 되어 있어요. 오환과 골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제 나름의 교감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골과 환도를 읽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골과 환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옥저를 지나 숙신의 정, 숙신의 이제 궁궐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대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구검이라고 하는 위나라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던 장수인데 그때 고구려가 관구검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동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옥저 지역으로 도망가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동천왕을 잡고자 다시 군대가 막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 요하 동쪽 사회에 대한 많은 어떤 정보가 위나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읽을게요. 마침내 그 전쟁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두루 살피고 그 법속과 나라의 작고 큼의 구별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름을 수집하였으니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은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 전쟁을 하면서 그 한반도와 남만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을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동의전을 편찬한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사실적인 기록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적의 나라이지만 조두의 모습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한반도 북부와 이 남만주 일대에는 옛 고구려, 뭐 옥저, 동해, 부여 이런 동네죠. 그런 동네에는 두형톡이라고 해서 이 조두라는 게 뭐냐면 제사 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이제 의뢰의 용기와 같은 이 그릇이에요. 그러한 그 조두가 지금 요하 동쪽에 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이곳에서도 이 두형톡이라고 하는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조두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경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공자님이 옛날에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에서 그 예를 구한다라고 했던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순차적으로 찬술하고 각고 다름을 나열함으로써 이전 역사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보접한다, 그러니까 보완한다 뜻이죠. 보완하여 붙여놓는다 이런 얘기니까 보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나라 군대가 직접 전쟁 과정 속에서 그 동네를 고구려, 뭐 부여, 뭐 옥저, 동해 이런 동네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입수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사실적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고구려와 조이의 전쟁 과정에서 조이의 군대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에 기초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이고 믿을 만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국지 동의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부여나 고구려, 뭐 옥저, 동해 이런 사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정확하고요. 삼국사기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지도에 보면 마한, 진안, 변안 우리가 흔히 이른바 삼안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뭔가 허술해요. 허술하고 뭔가 3세기 때 시대와 시대상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과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정보의 자세함이 차이가 나요. 한강 이북 지역,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뭐 이런 동네는 굉장히 정보가 자세한데 반면 마한, 진안, 변안으로 된 이 삼한 사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왜라고 되어 있는 당시 일본 열도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좀 허술하고 뭔가 좀 믿기 어려운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남 정보는 취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의 차이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북과 이남 지역의 어떤 정보의 어떤 밀도나 정확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위나라 군대가 한강 이남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게도.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위나라 군대가 현도군과 낙랑군, 대방군의 군대가 모두 출동을 해요. 물론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은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주자사 여기가 이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이 다 유주라고 하는 거대한 주의 이 속군이거든요. 그 유주자사 관구검이 현도태수 왕기, 뭐 낙랑태수 대방태수 궁준, 낙랑태수 유무 막 이런 양반들을 데리고 이 군대를 여기 있는 군대를 모조리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구려 고구려를 물리쳤던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애국적으로 보면 이제 고구려를 침공해서 고구려를 괴롭히고 동천왕이 옥저로 도망가자 그걸 붙잡겠다고 또 옥저로 군대를 파견하고 이때 낙랑과 대방군에서는 군대를 또 보내서 이 동네 이 동해 지역과 동옥저 지역을 또 공격하고 현도토에서 왕기는 북옥저 지역을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부여 지역에 가서 군량을 또 보급받고 또 위나라 군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 부여는 고구려랑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는 고구려 반대편에 서서 위나라를 지원했거든요. 군량을 보급하고 했거든요. 막 이런 역동적인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위나라 군대는 고구려도 가보고 부여도 가보고 옥저도 가보고 동해도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한 변한 진화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보고 들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삼국지 독립전에서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남게 된 것인가? 아마도 이 마한 진한 변환과 계속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류했던 이 낙랑군 대왕군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벌써 한 번의 굴절이 있죠.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낙랑 대방군을 통해서 전해 들은 기록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한 진한 변환에 대한 정보는 취약하고 또 위나라 군대가 활동했던 이 동네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삼국지 동의전과 삼국사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당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삼국지 동의전의 사료적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쳐줘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국사기는 삼국이 직접 남긴 기록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삼국사기의 기본 원천 자료가 됐거든요.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한 번에 일필휘지로 쓴 게 아니라 삼국사기를 편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려의 지식인들이 여러 자료를 수집했겠죠. 그게 이른바 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는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겼던 자신들의 고유 기록, 고유 전승에 근거해서 삼국사기가 편찬이 됩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중국 기록으로부터 기사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지만 중국 기록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삼국 고유 전승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만큼 또 다른 의미로 사료적 가치가 분명히 높은 거죠. 그러,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야 삼국사기나 삼국지 왜냐하면 삼국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3세기의 어떤 이 한반도 역사상과 삼국사기가 말하는 한반도 역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3세기쯤 되면 이미 삼국사기에서는 국가가 거의 완연한 모습을 갖추고
뭐 고이왕식이 백제 3세기 때 고이왕식이 백제는 율령을 반포한다 그러고 신라도 엄연한 이제 정복국가의 모습과 완전 이제 왕과 관료들이 쫙 이렇게 뭔가 편성이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완연한 전제국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사실 그러한 모습이 관찰이 안 돼요. 특히 백제나 신라는 마한 변한 진한 이 대략 만 50여 개국가 변한 12개 나라, 진한 12개 나라, 대략 7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소국 중에 하나로 신라와 백제가 등장해요. 백제는 일백백제가 아니라 여기 맛백자를 쓰게 되고 신라는 신라로 등장하지도 않죠. 사로국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신라도 12개 진한 12개 나라 중에 하나의 소국으로만 등장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마한 50여 개국 중에 하나의 나라로 등장합니다. 소국으로. 그러니까 삼국사기랑 전혀 다른 역사상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딪힙니다. 삼국지 역사상에 따라갈 것이냐, 삼국사기 역사상을 신뢰할 것이냐. 이게 항상 부딪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절충해서 잘 보완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분석해야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삼국지 동의전에서 기록된 마한 변한 진안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굴절된 기록이다. 당대의 남란군과 대만군이 통해서 전해들은 기록이다. 라는 점에서 약점이 있고 반면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기록이다. 라는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둘의 두 자료를 잘 절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국지 동의전을 읽다 보면 위략왈이라고 하는 구절이 자주 나타나요. 이 위략이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이제 어떤 기사를 인용한 건데 삼국지 동의전이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삼국지 동의전과 여기에 인용된 위략은 그 당시 위나라의 현실적 관심을 반영한 동시대 저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자료들 삼국지를 열심히 읽다 보면 삼국지 동기전이 특히나 다른 외국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다. 물론 삼국지가 원래 기본적으로 주변 세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삼국지 동의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사서의 동의전보다도 가장 자세하고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왜 삼국지 동의전이 이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삼국지 동의전과 거기에 인용된 위략에서 이만큼 동의사회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긴 이유는 그 당시 위나라 조위의 현실적 관심을 반영한 동시대 저술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위나라는 조비죠. 조조라고 자꾸 하네. 조조는 황제가 된 적이 없어요. 조조의 아들 조비 때 와서 위나라의 첫 황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조위가 어쨌든 고구려와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막 수집한 거죠. 낙랑과 대방을 우리가 안전히 경영하기 위해서는 저 고구려를 힘을 빼놔야 되고 고구려를 물리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자세한 기록이 남게 되고 그게 오늘날 삼국지 동의전으로 남게 돼서 우리가 그 당시에 당대의 그 한반도 사회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고대 국가 형성기의 다양한 사회 집단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삼국지 편찬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한, 선비, 동의전 이게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 사실은 여기에는 이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삼국지가 편찬될 때는 위나라가 아니라 서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마씨의 서진. 서진이 이미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그 사마씨 황제들의 선조이자 어떤 자신들의 이만큼 권력을 누리게 만들어준 그 기반을 닦아준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마이를 필두로 한 사마씨 일가가 사실은 어떻게 힘을 갖게 되냐면 동방경략을 통해 입지를 세웠습니다. 동방경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손씨, 요동반대 군벌이었던 공손씨를 정벌하면서 그리고 뭐 오한과 선비를
통제하면서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당시 사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위나라 조종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선비 동의전을 자세하게 편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 사마이가 위대했다라고 하는 사마 씨를 찬양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이건 일본 연구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물론 이러한 견해에 비판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윤영구 교수님, 경북대에 계시는 윤영구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 클래스에 이 윤영구 교수님의 논문도 같이 올려둘게요. 자, 그리고 이 삼국지 동의전의 편찬 과정을 보면 단순히 그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일필위주로 쭈르륵 써내려간 게 아니라 그 삼국지를 쓰기 위해서 이전에 이미 역사서가 있습니다. 위략, 뭐 위록 등의 다양한 이미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를 다 수집해서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참고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위략, 왈해서 위략에서 가져온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참조해서 진수가 사료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게 삼국지다. 이렇게 삼국지 동의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 기사의 특징을 보면 정말로 정말 위나라 군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바를 토대로 만들어진 사료라서 그런지 당시 동이사회의 정세와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의 주민 집단의 생활 모습, 생활상을 정말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단순히 뭐 군사적 정보, 어떤 정치적 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모습, 민속지적 보고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와, 정말 재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자의 서술 차이가 있어요. 삼국지와 삼국사기, 그죠? 당대의 사료 정착이 이루어진 이 삼국지라는 기록은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동이사회의 국가 발전 정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부여나 고구려는 좀 덜한데 마한, 변한, 진한,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발전 정도는 굉장히 뭐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면 연대기적 기록인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얘는 모두 1세기 무렵에 이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강력한 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의 서술의 괴리가 나타나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삼국지 동의전은 특히 백제나 신라, 가야가 3세기 당시까지도 굉장히 발전 정도가 낮은 아직까지 통합력도 갖지 못한 그런 정도의 소국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를 보면 이미 1세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어떤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로 이렇게 기록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역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요거는 토론 주제인데 저희가 이미 비대면 수업이고 해서 제가 여기 약간의 내용을 좀 집어넣어 놨는데 비대면 수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접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대신 이 토론 주제는 제가 중간 시험 때 문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로 이 문제를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이 토론 주제를 한번 고민해서 자신만의 답안, 자신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대의 자료로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고유 전승 자료로서의 삼국사기 이 두 자료 중에 우리는 어느 자료를 중심으로 당대에 접근해야 하는가? 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정답을 벌써 얘기를 했죠. 어느 한 자료에만 집중해서 역사를 서술할 수 없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정리해 보십시오. 어쨌든 선호권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만주와 한반도 역사를 전하는 삼국지 동의전과 삼국사기는 3세기 무렵 해당 지역 역사에 대해 전혀 다른 역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경우 한반도의 여러 정치 세력이 이미 1세기 무렵부터 고대 국가로서 집권 체제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정치 운영을 이룬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지에서는 초기 국가 삼국지 동의전에서는
잘못 썼네요, 제가. 3세기까지도 한반도의 여러 정치 세력이 초기 국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초기 국가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초기 국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세기 당대의 관찰자 시점에서 작성한 삼국지 동의전과 한반도 고유의 역사자로서 삼국사기 중 어느 기록을 보다 신뢰하여 3세기 역사상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양자택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잘 한번 고민하셔갖고 멋진 답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